신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는 형태학적인 변화만 보는 거예요. 형태학적으로 봐서 얘가 이상이 있다, 이상 없다만 따지는 거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엑스레이는 형태학적인 것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기능적인 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적인 거는 뭘로 판단을 하냐면은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임상병리 검사는 기능은 판단할 수 있지만 형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장이 부었다, 간이 커졌다, 그 다음에 뭐 간에 지방간이 잔뜩 있다, 이런 것들은 임상병리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두 가지 있는 거죠. 기본적인 검사가 엑스레이랑 이 임상병리 검사, 보통 혈액 검사를 같이 하는 이유는 형태학적인 이상이랑 기능적인 이상을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형태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일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피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임상병리 검사는 뭐를 갖고 하는 거라고요? 강아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검체를 갖고 하는 거다. 그러면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피를 채취하려면은 대구 가서 피를 뽑아야 되고, 소변을 채취하려면 소변을 받아와야 되고, 대변을 채취하려면 대변을 받아와야 되고, 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채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체를 채취하고 임상병리 검사를 거쳐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임상병리 검사가 그래서 보호자랑 병원 사이에, 수의사 사이에 이렇게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더 심도 깊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동물에서 검체를 채취를 해갖고 추가적인 임상병리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병원한테 주면은 병원은 뭐예요? 그냥 보호자나 개 상태만 보고 치료 및 처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결과를 보고 치료 및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보니까 얘가 방광염이 있었네. 그러면은 이제 방광염에 알맞는 항생제 같은 거를 이제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임상병리 검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병원에 상당히 이것저것 장비가 있어요. 혈액 검사기도 있고, 뭐 굴절계 같은 것도 있고, 그 소변 검사할 때, 자,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뭐 혈액 검사기가 이제 제일 많죠. 그다음 뭐 키트 검사 같은 거 하는 뭐 자동화된 기계 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병원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팅된 게 아니고 검사는 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병리를 하는 시스템이 같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대학병원 가면은 임상병리 검사를 웬만한 거는 다 병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작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잘 검사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거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병원에 없어요. 왜냐면은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원장이야. 그러면은 이 검사는 잘 하지도 않는 검사인데 임상병리 기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기계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외부로 의뢰를 줍니다. 여러분 아이덱스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덱스라고 이런 실험실 동물 그런 검체를 갖다가 실험실적 검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아이덱스라는 큰 그룹이 있어요. 아이덱스로 우편으로 보내요. 냉장 상태로 보내든 냉동 상태로 보내든 상온으로 보내든 혈청만 뽑아서 보내든 어쨌든 거기서 원하는 형태로 샘플을 줘서 그쪽으로 아예 보냅니다. 외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전문적인 검사를 해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해줘서 고마워하고 검사료 중에 일부를 거기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검사 뭐 25,000원, 무슨 검사 3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이제 동물병원에 있었는데 검체 하나 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택배로 보내는데 서울권이나 아니면 경기권, 인천권 이쪽은 그 아이덱스라든지, 아이덱스 말고 아이덱스는 되게 큰 데고 다국적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해주는 데들이 꽤 있어요. 뭐 네오디니 뭐 이런데 거기에 영업사원들이 병원을 한번 쭉 돌아요. 큰 병원을. 그러면서 오늘 검체 나온 걸 갖다가 다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편해요. 택배 안 보내도 되고.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검사를 갖다가 자기네 실험실에서 하고 이거를 결과를
자, 이제 결과했으니까 결과지만 보내주면 되죠. 이메일 같은 걸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검사가 뭐냐면 알러지 검사예요. 알러지 검사.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 이제 키우게 되면은 알러지가 요새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알러지 검사는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아무 효과 없다, 뭐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수의사마다 다르지만 수의사가 저는 이게 좀 비싸고 그렇게 효용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원인을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알러지 검사를 합니다. 알러지 검사가 병원에서 받는 돈이 거의 40만 원 가깝게 받았어요. 알러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은 피를 뽑아갖고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하냐? 아니에요. 대부분 아이덱스라든지 한국에 있는 실험실로 보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혈청을 가지고 알러지 뭐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병원은 뭐를 받냐면은 종이 한 장 받는 거예요. 종이에 알러지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개는 소고기 알러지가 있다, 생선 알러지가 있다 이런 거를 보고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보호자는 40만 원을 내고 그죠? 그러면은 병원은 임상병리 검사가 만약에 뭐 35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뭐 어느 정도 값을 내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거를 받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병리 하다 보면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떤 검사는 못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동물 임상병리 이제 수업 내용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정리하면은 임상병리가 뭐라고요? 검체를 가지고 하는 거다. 실험실적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은 범위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 범위가 이제 엄청나다는 거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혈액 검사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일부고 미생물 검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균, 항생제 내성 이런 검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약물 농도 같은 거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 같은 경우도 무슨 호르몬 검사도 있고 무슨 뭐 혈구 검사 같이 간단한 것도 있지만 별의별 복잡한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범위가 엄청난 과목이에요. 임상병리를 하려면. 그래서 임상병리학과 원래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방사선 배웠죠. 방사선도 방사선 학과가 있어요. 그만큼 배운 내용이 많고 임상병리도 4년제 대학에서 이거를 배울 정도로 사람 임상병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배우려면은 다 절대 못 배워요. 여러분들은 동물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좀 간략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사실은 임상병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어떤 그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그냥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임상병리 장비, 그다음 시험법에 대한 숙지를 할 거고요. 자, 옛날에는 임상병리 시험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실험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하냐, 순서가 어떻게 되냐,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 뭐 장비를 어떻게 써갖고 PPT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기계들이 굉장히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백혈구, 적혈구 막 카운팅 일일이 다 하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게 너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워낙 쉬워져서 사실 시험법에 대한 숙지가 옛날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장비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장비는 그 기계 장비도 있지만 현미경은 기계가 있든 없든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미경은 혈액을 보기도 하고 소변을 보기도 하고 귀지를 보기도 하고 분변을 보기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봐요. 그래서 현미경은 웬만하면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육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미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현미경을 보려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염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현미경은 그냥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염색을 해서 봅니다. 염색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굴절개 같이 이제 소변 우리 지난 학기 했죠. 소변 비중 측정할 때 어떻게 했죠? 한 방울 떨어뜨리고 굴절개로 비딘 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굴절개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원심 분리기라든지 키트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 그 기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장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기계 장비는 CBC, 케미스트리 같은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없는 시약이라든지 없는 뭐 세척액 같은 거 있으면 채워넣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계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관리를 근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기계가 금방 망가집니다. 막혀가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 기계 사용하는 방법 숙지를 이제 하셔야 되고, 자, 임상병리 내용의 이론적인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장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론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혈액 검사를 할 때 적혈구가 뭔지, 백혈구가 뭔지, 혈소판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죠. 소변 검사를 할 때 어떤 검사를 하고 뭐 세균이 어떻게 생겼고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분변 검사를 할 때는 기생충이 중요하죠. 기생충 같은 것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키트 검사. 키트 검사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병원 가면, 여러분들도 강아지 데리고 병원 가면 심장상충 검사를 보통 1년에 한 번씩 권장을 해요. 그런 게 이제 키트 검사예요. 키트 검사 되게 간단하지만 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특히 키트 검사는 외국에서 키트가 들어오는데 이 설명서가 보통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어도 어느 정도 해석하면 좋지만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라든지 피부 검사도 하고 기타 실험실 검사 되게 많이 합니다. 호르몬 검사, 임신 검사, 병원에 따라 달라요. 뭐 임신 검사는 뭐 의뢰하는 케이스가 많진 않고, 호르몬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뭐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뭐 부신피질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갑상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대신에 이제 뭐 내과적으로 보통 이제 항상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니고, 다만 이제 병원 규모가 작으면은 그런 케이스들 보통 큰 데로 보내버리죠.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내과 쪽으로 많이 하는 데면 이런 케이스들이 자주 오죠. PCR 검사 같은 경우는 그 PCR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한 유전자를, 여러분들 PCR 잘 알죠?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를 갖다 증폭시켜서 그거를 탐지해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뭐 세균, 기생충 이런 거, 뭐 바이러스 이런 건 찾아내기가 배양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PCR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PCR로 찾아내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허피스니 뭐 이런 바이러스들 많단 말이에요. 코로나니 이런 것들 다 PCR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 굉장히 중요하고, PCR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PCR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은 리얼타임 PCR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몇 천만 원씩 하니까,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이 많으면 몇 천만 원이든 뭐 얼마든 이걸 사놓겠는데, 이렇게 이제 흔하게 하지 않으니까 외부에 맡기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죠. 보통 이제 PCR은 맡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검사라든지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 검사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병원이 좀 작으면 그렇지 않지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으면 항생제 내성 검사 정도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항생제 내성 검사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 어떤 실험실적으로 약간 좀 사이즈를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검사긴 한데, 뭐 병원에서 그냥 간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고 있으면은 편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위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일반 혈액 검사, 뭐 혈액 성분 중에 혈구에 대한 검사, 혈구의 숫자, 비율, 형태 등에 대한 검사, 우리가 얘기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에 대한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혈액 화학 검사. 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혈액은 성분이 두 개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피가 나면 어때요? 액체죠. 그죠? 액체인데 빨갛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은 액체지만 실질적으로 물처럼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빨갛게 구성하는 그런 성분인 어떤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적혈구, 백혈구 같은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가령 이제 흙탕물을 예로 들면, 흙탕물 어때요?
다 뿌옇게 섞여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흙이 있고 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혈액도 혈장, 물로 된 성분이 있고 혈구 이렇게 흙탕물처럼 안에 이제 흙알갱이 같은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혈액 검사 우리가 보통 CBC 혈구 검사라고 부르는데 혈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적혈구, 백혈구, 그 알갱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고 자 혈구가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비율은 어느 정도 있는가, 형태는 어떻게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장, 이제 물 성분이에요. 물 성분에 대해서 혈액화학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혈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생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질병의 진단에 사용된다. 자,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이 고양이가 지금 신장이 좀 안 좋습니다. 신장 수치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장기별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장, 췌장, 간장 이런 식으로 일일이 어떤 그 장기별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이 아니고 자주 있죠. 그런 경우가 이 혈액화학 검사를 한 경우에 혈장에 대한 검사를 해갖고 일일이 그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지표가 있어요. 신장에 대한 지표 물질이 있고 간에 대한 지표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신장에 대한 지표 물질을 보통 BUN이라든지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을 쓰거든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게 수치가 되게 높아졌다. 그러면은 얘 신장이 안 좋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면역 혈청학적 검사, 키트 검사, 그래서 생체 항원이라든지 항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 항체 검사, 심장상충 키트 검사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키트 검사는 그 유전자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항원 항체 단위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어때요? PCR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속 키트로 하는 신속 항원 검사, 뭐 신속 키트 검사 이런 것도 있죠. 편의점에서 살 수 있잖아, 키트 검사. 그런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검사예요. 그런 검사도 사용을 하게 되고, 자, 미생물학 검사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건데, 혈액에도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소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분변은 완전 세균 덩어리죠. 대장균 같은 것들. 귀에도 있을 수 있고 피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균이. 그래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진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 미생물학적인 검사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용할 항생제 종류를 정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 검사가 대표적이다. 자, 세균은 항생제를 쓰면 죽습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써도 안 죽어요. 바이러스는 죽이는 약이 없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쩔쩔매고 있죠. 자, 세균은 근데 죽어요. 자, 그런데 세균은 사용하는 항생제 내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을 할 때, 내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항생제를 골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성을 보이지 않는 항생제를 골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항생제 내성 검사라고 해요. 내성 검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내성이 있는 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료 효과가 없는 거죠. 약을 아무리 써도 약이 안 듣는 거죠. 세균이 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써서 듣는 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병리학이라는 건 검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검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보통 피나 소변이 대표적이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체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시료를 갖다 우리가 검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체액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혈액. 자, 그 다음에 뇌척수액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보통 뇌 쪽이라든지 척수 쪽 같이 중추신경계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은 뭐 MRI를 찍든지 CT를 찍으면서 마취를 했을 때 뇌척수액을 같이 채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만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등에 척추 있는 데를 갖다가 여기 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거 함부로 그냥 꽂아놓으면 안 되죠. 신경을 찔러버리니까. 넣어가지고 뇌척수액을 살짝 뽑아갖고 여기에 뭐 염증 물질이 있는지, 그래서 뭐 만약에 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가 무슨 뇌수막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같은 것도 검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자, 그다음 배설물로 쓰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변이 제일 대표적이죠. 대변도 대표적이죠. 특히 강아지가 설사를 한다. 자, 특히 강아지가 피오줌을 싼다. 소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안에 뭐 무슨 뭐 염증 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종양이 있는지 아니면 결석이 있는지 그런 거 봐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애가 설사를 한다. 그땐 또 대변이 필요해요. 기생충 문제인지 뭐 혈변 피가 섞여 있는지 세균이 뭐 있어서 막 무슨 백혈구가 모여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귀지는 어때요? 귀지는 안에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효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귀지도 굉장히 중요한, 귀지는 배설물인가? 잠깐 분비물 같은데 그죠? 분비물에 제가 좀 넣었어야 되는데. 자, 분비물은 뭐죠? 위액, 췌장액, 타액 같은 것들 그죠? 타액은 침이죠. 침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뭐 BAL 아니면 TAL이라 그래갖고 기관액이라든지 기관지액 같은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씻어낸 액을 갖다가 그래서 뭐 그 안에 어떤 뭐 백혈구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 위액, 췌장액 같은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자액. 천자는 뭐죠? 천자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죠. 천자가 뭐라 그랬죠? 소변천자 제가 말씀드렸죠. 소변천자 시험에도 냈는데 방광천자 그죠? 방광천자는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오줌이 차 있잖아요. 바늘을 그대로 찔러가지고 소변을 쭉 뽑아내는 과정이죠. 그죠? 천자라는 거는 어떤 뭐 우리가 약간 풍선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는데 바늘을 찔러서 액을 뽑아내는 과정을 천자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방광에서 소변 천자하는 게 제일 대표적이지만 강아지들 보면은 배에 물이 차거나 가슴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안에 천자를 해갖고 물을 뽑아내갖고 그 안에 이제 성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령 흉수가 찼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엑스레이 찍을 때는 우리가 가슴에 물이 찼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뽑냐? 자, 이게 피일 수도 있고 유미라는 액체일 수도 있어요. 흉관에서 나온 유미. 그 다음에 이게 농일 수도 있어요. 세균이 만들어내는 어떤 농이일 수도 있고 그냥 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물이면 이게 삼출액이냐 누출액이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천자액을 뽑아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제가 여태까지는 체액이기 때문에 나오는 물이라든지 뭐 배설물, 소변, 대변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생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검체는 생체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암에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암을 확실히 얘가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인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라는 걸 합니다. 조직 검사는 조직을 직접 떼내는 거예요. 간에 있으면 간에 있는 조직을 떼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복강경을 쓰든지 배를 직접 가르든지 조직을 어느 정도 떼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생검이라고 합니다. 생검. 자, 생검이라고 하는데 그 생검한 조직을 갖다가 이거는 생체에서 직접 얻은 그런 조직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을 갖다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생검 여기 제가 포함은 안 시킨 것 같은데 포함을 시킬 거 그랬는데 생검 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조직 가령 종양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바늘을 막 찔러 넣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세포를 흡인해가지고 나와 있는 성분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FNA라고 해요. 초음파 할 때 말씀드렸죠. 지난 학기에 초음파 할 때 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폐라든지 이런데 직접 바늘을 찔러갖고 빼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생검 흡입, 그다음 그다음에 저기 뭐죠? Fine Needle Aspiration이라 그래갖고 미세 흡인, 생검 흡입이 아니고 미세 흡인 그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NA라 그랬고 아예 그냥 조직을 떼내는 건 아닌데 조직 안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세포의 구성 성분 같은 걸 빼내는 거예요. 그걸 현미경 밑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임상병리의 주요 검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자, 임상병리를 위한 기본 장비를 봅시다. 기본적으로 미생물 등을 관찰하기 위한 현미경. 현미경은 항상 기본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현미경을 쓰든지 뭘 쓰든지 어쨌든 체액 같은 게 나오면 이걸 손으로 들어서 옮기나요? 조그만 용기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기에서 용기로 옮길 수 있는 피펫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실험 같은 거를 위한 장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항상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를 뽑고 나서 피를 어디다가 담아요? 그냥 아무 튜브에다 담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피는 무균적으로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통에다가 담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성분 같은 게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검사에 맞게 피를 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용기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 슬라이드, 글라스, 이멀전 오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현미경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에 있는 성분 같은 것들을 분리를 할 때 우리가 원심 분리 같은 것들을 써요. 원심 분리 같은 것들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도 되게 세게 막 빨리 돌려갖고 하는 원심 분리도 있지만, 간이로 하는 빨리빨리 막 그냥 조금만 이렇게 밑에 가라앉게 하는 그런 원심 분리기도 있어요. 간이 원심 분리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비중계, 그죠? 그 다음에 뭐 피펫이나 팁이나 스포이트처럼 아까 용기 같은 거 옮길 때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세관, 알콜 램프, 루프 같은 것들 뭐 검사 같은 거 할 때 필요하고, 알콜 램프는 뭐 했을까요? 세균 검사를 할 때 세균이 이제 낙하하는 세균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쓰는데 뭐 안 쓰기도 해요. 만약에 이제 후드가 있다면 후드에 사용을 하면 되고, 없으면 이제 램프를 쓰는 거죠. 자, 이제 주요 기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